청와대 개방 석 달여 만에 춘추관에서 첫 번째 전시가 열렸습니다. 장애예술인 50명을 선정해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전시 다녀온 박효정 기자와 앞으로 청와대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 개방 후 첫 전시입니다.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전시는 청와대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프로젝트였던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장애 예술인 50명을 선정해서 주로 회화 작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여한 작가들 몇 면을 좀 소개하자면요.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의 주목을 끌었던 김현우 작가가 참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드라마로 얼굴을 알린 정은혜 작가도 참여를 했습니다. 공간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춘추관 2층은 주로 이제 대변인들이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하던 곳이잖아요. 네. 원래 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질을 할 수도 없고 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벽을 세웠습니다. 그냥 가장자리에 가벽을 쭉 세우고 또 부족하니까 중간에 가벽을 몇 개 더 설치를 해서 그림을 걸고 또 조명도 바로 벽 위에 벽이 아니라 가벽 위에 설치를 해서 좀 해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그렇다고 또 전시 내용을 떠나서 사실은 조금 어수선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원래 전시장이 아닌데 이제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런 면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 약간의 절충안을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겠네요.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게요. 근데 청와대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역사적이고 또 그런 문화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전시장을 뭐 마음대로 레일을 깔거나 무슨 항온 장치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훼손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어떤 최선의 대안을 찾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전시회는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전시는 개막을 했고 그 춘추관이라는 공간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따로 떨어져 본관이랑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활용에 필요한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문체부가 한 달 전에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요. 사실은 미술관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 미술 전시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요. 일단 이제 본관과 관저와 일부를 미술관으로 꾸미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영빈관에는 기획 전시실로 마련을 하는데 일단 11월에 청와대 소장품전을 엽니다. 청와대 괜찮은 미술품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골라서 전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관 정원에는 공연 무대를 꾸며서 개방 1주년, 2주년 기념하는 식으로 이제 공연을 열겠다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담긴 공간이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리더십을 조명하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다른 전시들도 기획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 오늘 전시 개막하는 게 다음에 오는 전시는 청와대 소장품전이 11월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을이 되기 전에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론이 아직 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 역대 대통령들이 정상 외교를 할 때 선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11월에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개방 석 달 정도가 됐는데 국민들의 많은 호응도 있었지만 또 잡음도 있었거든요. 좀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우선 이달 초에 있었던 논란인데요. 소파 광고 논란입니다.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IHQ라는 채널에 있는데요. 이 채널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제 특정 가구 업체의 소파를 청와대 앞뜰에다 두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는 생각지 못한 공간에 소파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걸 관찰해보자 이런 취재였다고 하는데요.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파 브랜드가 이제 자막으로 노출되고 그래서 사실상 문화재청이 어떤 상업 광고를 청와대 앞뜰에서 하도록 허락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계속됐던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유명 패션 잡지 보그가 패션 촬영을 청와대 내에서 하면서부터입니다.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또 상춘제 이런 주요 곳곳에서 이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화보가 공개되면서 이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게 이 모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전통 한복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도 했고 과연 이제 청와대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청와대 활용을 두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청와대 개방 이후에 직후에 문화재청이 청와대를 임시로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를 관리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떤 것은 허락을 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좀 보기가 어렵고요. 뭐 잡지 촬영이 옳았냐 아니냐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청와대를 활용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숙고와 합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배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청와대가 가진 역사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숙고하고 논의를 거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 없는 거죠.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청와대 로드맵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마침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아래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전체적인 기조는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기본으로 하되 품격에 맞는 활용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품격. 얘기를 했고요. 품격. 그래서 이제 연내에 청와대 활용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좀 진실한 그런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가 생각했을 때 좀 청와대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 나가야 할지 그 로드맵, 진실한 로드맵이라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청와대 자체가 보존돼야 할 어떤 역사적 그리고 문화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다음에 일단 격동의 한국사를 들여다보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는 점, 그 두 네.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의 논란들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를 어떤 공간으로 보여줄 거에 대한 정책적인 철학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뭘 보여주려고 서두르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청와대를 어떤 공간으로 보여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숙고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난 전문가 중에는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활용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꼭 어떤 목적으로 써야 하냐, 청와대를 그냥 둬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마지막 그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 저도 인상 깊더라고요. 네. 청와대를 그냥 둬도 괜찮다. 충분하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효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